안녕하세요. 결혼박사 홍유진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30대의 재혼에는 이것이 많다?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혼에도 뭐 20, 30대도 있고 40, 50대 뭐 다양한 재혼이 있는데 30대의 재혼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젊음이 많은, 그쵸. 젊음이 많고. 네, 에너지도 많죠. 그쵸. 물론 뭐 에너지도 많고 젊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커플 매니저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희가 현장에서 다양한 싱글들을 만나다 보니까 7, 8년, 10여 년부터 확 늘어난 추세가 뭐냐면 사실혼이 늘었습니다. 사실혼. 네. 사실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 나올 수 없는 현상이죠. 40, 50대에 사실혼이라는 건 없거든요. 특히 30대에 최근 10년 안짝으로 사실혼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백과사전에 나와 있지만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사실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사는 거,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뭐 이런 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다 보면 사실혼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40, 50대나 60대는 몇 년을 살거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막 그 한이 맺혀 있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의 외박, 뭐 도박, 폭행, 뭐 사업 뭐 이런 걸로 여성들의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못 참아서 이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새 30대는 서류를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서류. 아니면 이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결혼식 혼인 선서를 하고 헤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진 분들이 있고요. 한 달 만에, 결혼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심지어 1년 미만에 헤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뭐 젊은 분들은 혼인신고를 대부분 늦게 하잖아요. 결혼한 지 한 2년 좀 살아보고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혼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혼을 저희도 어떻게 구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째로 결혼정보회사에서의 사실혼은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하는 날 혼인 선서를 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혼에서 결혼으로 보고요. 만약에 결혼식 날 신랑이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식을 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파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울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말이야, 결혼식만 했지, 뭐 잠도 안 잤다. 그래서 뭐 나는 수처녀다, 뭐 나는 뭐 잠안,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가끔 아주 드문 예로 사실혼인 것을 파혼으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새는 결혼식에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합의하에 그 양가 부모들이 살고 있는 걸, 두 분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저희는 사실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뭐 요새는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방으로 유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몰래 뭐 동거를 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혼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라에서도 뭐 인정 안 하는 걸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 어거지로 우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사실혼이 그래서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 많이 살아보지도 않아서 억울하고 주변 사람이 알아서도 억울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혼에 있는 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더 어렵다라는 거죠. 나는 초혼을 해다오. 나는 상대는 뭐 결혼 경험 없는 사람을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실혼이기 때문에 상대도 사실혼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지어 뭐냐면 이혼도 안 본다는 거죠. 자, 2년을 살았어요. 자녀는 없어요. 근데 이혼이다. 이분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짧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항상 말하지만 대상이 10분의 1로 줄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 와중에 나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사실혼만 해달라라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나는 사실혼입니다. 나의 차이를 6, 7살 하는 젊은 여성 초혼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여성분들이 벌써 나는 내가 32살인데 3살인데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 30대 내에서 결혼 경험이 없는 분을 찾는다는 거를 마치 당연한 듯 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다? 주변에서는 소개받을 텐데 너네들은 왜 못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소개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판단해 보시고요. 그거는 연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까지는 뭐 솔직하게 오픈해서 하는 게 쉬울까라는 얘기를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분이나 저희는 큰 카테고리로는 초혼이냐 재혼이냐 있어서 재혼으로 본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정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속여서 상대한테 요구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마침 결혼식을 했는데 미국에서 하고 왔는데 안 한 것처럼 하는 분들, 결혼정보회사 쉽게 보지 마세요. 잡아냅니다. 정말 생각보다 저희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돼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희한테 오픈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다음에 비슷한 성향이 같은 분들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사실 결혼정보회사는 서류나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벽을 좁게 해서 그 벽을 뚫고 나가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넓게 가세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아니면 포용을 받아주느냐의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0대의 재혼에는 이것이 많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